문제달인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3년도 제2회차 실기시험이 7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있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 신혜선 문제집 기출 5개년 문제집에서 87%의 적중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즉 4점짜리 2문제와 5점짜리 1문제를 뺀 나머지 87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우리 문제집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거 때문에 5개년 기출문제집을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쓰는 것인데요. 22년도 3회차 출제되었어요. 4개 있다고 했었고 이 중에서 3개를 쓰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기업 내 관습 이렇게 3개 쓰시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 보면요. 쓰고 설명하라고 친절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쓰시오만 나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일단 문제를 한 번씩 살펴보시죠. 2번 보디는 정신 역동적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를 이렇게 쓰고 설명하시고 나와 있어요. 10점으로 배점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컸죠. 첫 번째 의존성, 두 번째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 부족 해서 의정, 자직화 이렇게 5개 외웠잖아요. 설명까지 쓰는 것이니까 키워드에 의존해서 의존성이니까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정보 부족이니까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이다.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의 요구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5번째 확신 부족은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다. 이렇게 5개 쓰시고 설명까지 쓰시면 10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큰 문제였어요. 3번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차원의 3가지 요소를 쓰고 설명하라 했으니까 4가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끈, 적반 요 4개 중에서 3개 쓰시고 설명 곁들여서 쓰시면은 6점 딱 얻는 것이죠. 4번에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설명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쓰시오 또는 그냥 쓰는 거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내가 쓰는 답안 칸이 협소한가 넓은가 이걸 넉넉한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 칸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해석 준비 단계 쓰시고 그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셔야 돼요. 내담자 준비시키는 단계, 결과 전달 단계, 추후 활동 단계 이렇게 해서 답안 쓰는 칸이 좁으면은 요 4개의 단계만 쓰시면 되는데 넓으면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쓰시면 되고요. 5번에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4단계인데요. 4점짜리로 나와 있고요. 16년도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는 것이죠. 역시 직업포부 발달의 4단계를 쓰시오만 나왔으니까 4단계만 이렇게 쓰면 돼요.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서 힘성산에 요 4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쓰시오만 나왔다고 해서 요것만 쓰시면 안 되고 칸이 넉넉하게 있다면 설명을 같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답안 칸이 넉넉하느냐 좁으냐에 따라서 키워드만 쓰느냐 설명까지 쓰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은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성역할 지향성은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면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자아 성찰과 사회적 가치의 인식에 따라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6번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담자가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 기법 중 4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요. 4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안 쓰는 칸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꿈작업 있고요. 비닐작 기법 있어요. 과장하기 있고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대화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역할 연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중에서 기법 쓰시면 돼요. 역시 설명 부분은 답안을 작성하는 칸이 넓으냐 좁으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매번 질문을 하거든요. 쓰시오만 했는데 이거 설명까지 다 써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시험 보러 가서 답안 칸에 쓰는 이 답안 칸이 넓으면 설명까지 써야 되고 좁으면 그냥 키워드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7번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 우리 많이 했었던 것이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서 성탐, 확류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성탐, 확류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장기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흥미와 능력을 충실하게 되고요. 탐색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고요. 확립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유지기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고요. 쇠퇴기는 직업에서 은퇴한 후에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를 쇠퇴기라고 해요. 성탐, 확류세. 8번에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고용 상태에 있는 것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용으로 인한 잠재적 효과 5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요. 17년도에 출제된 바 있었던 것이에요. 공동의 목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을 구조화, 시간을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접촉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감과 직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요. 9번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게 하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점짜리로 나왔어요. 21년도 1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도 결정하는 요인 나왔을 때 시장 임금의 증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게 하는 요인이라면 시장 임금의 증가, 만약에 낮게 하는 요인이라면 시장 임금의 감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낮추는 요인이니까 시장 임금,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임금이 형편없이 적어요. 그러면 어차피 차라리 그 돈 받고 일하는 일 안 하겠다 나오겠죠.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못하고요. 남편 소득의 증가,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굳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될까? 자녀 수가 많아요. 애들이 6명이야. 그럼 어떻게 나가서 일할 거냐라는 것이죠. 가계 생산 기술의 미발달, 세탁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렵게 만들겠죠. 고용시장이 발달해 있지 못하고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저하되어 있다면 역시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추어질 거예요. 낮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7개 제시해 놨으니까 이 중에서 6개 쓰시면 되죠.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런 시법 남자가 꼬여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시법 남자가 꼬여 이렇게 우리가 외웠다는 얘기예요. 10번 구성 타당도의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2가지니까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2가지 외우시면 되죠. 쓰고 설명하니까 설명도 해 두셔야 돼요. 수렴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수렴 타당도는 높다라는 것이고, 변별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반대 형태로 쓰시면 돼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변별 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11번 직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직무평가 방법 3가지 쓰라고 했었어요. 22년도 1회차에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직무평가 방법을 총 크게 둘로 나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적 평가 방법, 두 번째는 양적 평가 방법이에요. 질적 평가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 양적 평가 방법의 점수법
비교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으니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선 그런 거 없이 직무평가 방법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참고로 직무평가라는 것은요,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가 직무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세 개 쓰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12번. 홀랜드의 흥미에 관한 유형 6가지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현탐의 사진관,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외웠잖아요.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내가 작성하는 답안의 칸이 넓다 하면 설명까지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제시된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현탐의 사진관 요거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13번. 한국 직업 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육체 활동의 구분 4가지 20년도 4회차에 나온 바 있어요. 균형감각, 웅크림, 손사용, 언어력, 청각, 시각 6개 중에서 4개 쓰시면 그냥 4점 거저 먹는 거죠. 이거. 14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을 묻는 표안에 가로를 채워라. 관리자나 전문가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4와 3 맞고요. 판매 종사자나 장치 기기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모두가 2 직능 수준이 필요해요. 군인은 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전부 2를 쓰시면 되겠네요.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규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규준의 종류 3가지 100표표 했었죠.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해서 요 설명까지 쓰시면 되겠죠. 16번.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 21년도 3회차에 출제된 바 있었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이렇게 3가지 쓰고 설명하시면 돼요. 17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4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8점짜리로 출제됐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답안 제시 형태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답안은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에요.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에서 자산, 죽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안 2는요. 얀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것이에요.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에서 죽자, 고모 이렇게 4개 이 키워드 4개 쓰시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설명까지 쓰셔야지만 8점 확보할 수 있어요. 배점 높게 나왔네요. 18번. 생산 단위 활동 형태 중에서 주된 산업 활동과 보조적 활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22년도 3회차 시험에서 주된 산업 활동, 그리고 부차적 산업 활동, 그리고 보조적 활동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일반화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주된 산업활동과 보조적 활동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설명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주된 산업활동은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이고요. 부차적 활동은 이거는 빼놨죠. 그리고 보조적 활동이 뭐냐면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을 지원하며 회계, 운송, 구매, 창고,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활동이 보조적 활동이에요. 여하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2회차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노고 치아 드리고요. 꼭 합격의 영광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